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은 주식기초훈련소 입문자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1편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이후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그 영상부터 시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 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SBS 골목식당을 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요식업을 시작할 때의 감정은 아마도 이 사업이 대박나기를 꿈꾸며 시작하셨을 겁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함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의 성공을 바라셨겠죠. 자, 1편에서 말씀드린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인 수익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식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단 음식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맛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성만 보고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오픈해서 하루에 손님 몇 명이라도 받고 매출을 올리려고 말이죠. 마치 지금 창업 안 하면 내 손님 다 뺏길 것 같고 늦어지면 누군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투자 안 하면 수익이 없지만 손실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성향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일단 가게 차리고 요리 연습해보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비싼 수업료를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지불합니까? 설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수익내기 좋은 종목을 찾고 기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 모르면서 투자를 할 경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도 손절하고 손절해야 하는데 버티다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을 몽땅 잃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성향 테스트는 여러분의 금융자산을 주식이라는 하나의 투자 방식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 상품군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의 소중한 재산에 안전장치를 걸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 성향 테스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사전이라는 책에서 아주 간편하게 투자 성향을 알아볼 수 있어 소개합니다. 동전 던지기로 알아보는 당신의 투자 스타일이라는 테스트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당신에게 10만원을 드릴 테니 뒷면이 나오면 나에게 1만원을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1번 좋아요, 2번 글쎄요, 3번 아니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내기에 참여할지를 안 할지를요. 자, 생각하셨다면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좋아요는 고수익 도전형입니다.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속은 쓰리지만 좌절하지 않고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에 귀 기울이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2번 글쎄요는 안정 수익 추구형입니다. 적당한 안정성, 어느 정도의 원금 손실은 감당할 수 있고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고민한 끝에 선택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만 잊어버리고 업무에 전념하십시오.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3번 아니오는 원금 보장 사수형입니다. 고수익은 욕심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섣불리 주식에 투자했다 주가 등락에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므로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언젠가는
당신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음을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동전 던지기로 알아보는 투자의 스타일을 보았습니다. 조금 재미난 말 표현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단순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자,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투자 성향 테스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총 7개 문항이고요. 체크한 번호에 따라 점수를 확인하고 합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항별로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을 달리 적용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7개의 문항에 직접 답한 다음에 점수표를 통해 문항별로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합산이 끝났다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연령 구간을 나눈 것인데요. 저연령일수록 자금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회복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고위험 투자도 해볼만 하지만 고연령일수록 은퇴도 가깝고 노자금일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위험 또는 안정형으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입니다. 일단 투자 가능 기간은 각자의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기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보다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장기간의 경우 변동성이 발생되어 위험한 상황이어도 투자 기간이 긴 만큼 기다릴 수 있어 고위험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평소에 자신이 경험한 투자 성향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잘 모를수록 안정형이겠고요. 많이 알수록 위험형을 뜻합니다. 물론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상품을 투자하고 잘 모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형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전체 금융자산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입니다. 당연히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정자산부터 위험자산까지 골고루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겠고, 적은 투자금일수록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투자 자금이 여윳돈이나 적은 돈이라고 해서 잃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매매하게 되면 정말 매매에 대한 배움 없이 손실만 보게 됩니다. 요건 주의하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은 당신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수입이 점점 늘어날 경우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수입이 점점 줄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은 만약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중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원금 보존에서부터 고위험에 투자하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하셨던 문항과 그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유형별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성향 테스트는 펀드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설명 뒤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안정형. 예금이나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MA와 MMF가 좋다. 네, 이렇게 1번 안정형이 나온 분들은 웬만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주 소액으로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소액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네, 2번 안전추구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에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채권형 펀드가 적당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 회사채 펀드 등이 좋다. 바로 이어서 3번 위험 중립형. 투자인은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나 주가 연동형 상품처럼
중위험 펀드로 분류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2번과 3번이 나오신 분들은 전체 투자 자금의 70% 정도는 원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에 맡기시고요. 30% 정도만 코스피 종목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적극 투자형입니다. 투자 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와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 증권 등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자금의 50% 정도는 원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에 맡기시고 30% 정도는 실적 좋고 배당 주는 코스피 종목, 나머지 20% 정도를 코스닥 종목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번 공격 투자형.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다. 투자 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 상품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주식 비중이 70% 이상인 고위험 펀드가 적당하고 자산의 10% 정도는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여기서는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투자 자금의 최소 정도만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두고 30%는 실적이 받쳐주고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30% 정도는 코스닥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나머지 비율은 선물과 가상화폐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에도 투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투자 성향 테스트는 아주 기초적인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투자 성향을 어느 정도 체크해 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 성향이 안정형이 나왔다고 해서 주식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소액으로 경험 삼아 접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환경과 경제적 변화에 따라 투자 성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 파악하기는 곧 금융자산의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에서도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 하듯이 그 이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산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을 주식에만 집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금융자산을 본인 자금 운영 목적과 기간,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게 분리해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성향을 알아보고 주식 투자를 위한 금융자산의 비율을 정하였다면 다음 영상에서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에 따른 구분과 그 안에서 세부적인 매매 포지션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